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싶었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동안 좀 쉬었죠. 좀 쉬기도 했고 사실은 뭐 귀찮은 것도 좀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바쁜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뭔가 알듯한데 모르겠다,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어, 나온 게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빠밤. 네, 파동매매법.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파동 패턴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이 패턴을 만들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야, 이거 너무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 알려주기가 싫어졌어요. 유레카라는 거죠.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제가 패턴을 만들었지만 대박이다. 라고, 예, 제 스스로 혼자 판단을 한 거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제 단타를 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FX 마진 거래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루 평균 짧게는 한 70여 회, 많게는 100회를 넘게 진입을 했었죠. 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왜 내가 진입만 하면, 예, 진입만 하면 왜 반대로 갈까? 아마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내가 진입만 하면 반대로 가지? 그죠? 어, 혹시 세력들이 나를 지켜보는 건 아닐까? 사무실에서 뭐 CCTV를 달아놓고 내가 진입하는 걸 딱 봤다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럼 음봉으로 막 빠지죠. 또 매도를 했어. 그럼 양봉으로 막 올라가고 그러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력들이 할 일 없는 건 아니죠. 뭐 개미 저 한 명 죽이겠다고, 그쵸?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를 해보자. 이렇게도 해봤는데 내가 매수를 했다. 그래,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 반대로 이제 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나름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가죠.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해도 안 되고, 도대체.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디 뭐 자원봉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일단 내가 진입을 하면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 보자라는 거죠. 내가 매수를 했으면 양봉이 나와야 되고, 내가 매도를 했으면 음봉이 나와야 되고, 그럼 과연 그러한 매매법이 있을까? 제가 참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2달 만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사실 아까 영상 찍다가 한 20분 정도 찍었는데 등이 좀 오싹하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봤더니 음성이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와, 그쵸?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지 않은 뭐 이제 그런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입을 하면 일단 수익을 조금이라도 안겨줘야 내가 매수를 했다면 양봉이 조금 나와줘야, 그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편안해진. 매매를 하면서 불안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매매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파동 매매법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려면 결국엔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파동 패턴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건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그 시나리오 매매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파생된 매매법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중파동하고 소파동.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영상 중에서 이제 파동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페에서도 보면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서 이제 복귀를 올리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부수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이게 있겠죠. 이제 전고점, 전저점. 중파동, 소파동이 보인다라는 건 이제 전고점. 특히 소파동보다는 중파동이 전고점과 전저점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단순하게 매매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일단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 어렵냐? 중파동, 소파동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제가 이제 조율만 해드리면 바로바로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껏 카페에서 복귀를 하신 분들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무리 단순한 파동 매매법 첫 번째 패턴이 되겠죠. 그래도 뭘 아셔야 되냐면은 기다림. 제가 이제 파동 매매법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패턴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예전에도 따지고 보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아무튼 이거를 기다리지 않으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번 매매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파동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진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파동 패턴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매수세. 자, 이제 매수세니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거예요. FX 맞은 거래,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주식. 이게 이제 매수세니까 주식도 포함이 되겠죠. FX 맞은 거래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매수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이번 패턴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파동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파란 큰 동그라미, 이게 이제 중파동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중파동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소파동으로 돼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지금 그려진 이 파동이 우리가 이제 인정할 만한 중파동, 소파동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돌파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소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것처럼 저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하고, 또 하나는 갱신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상승하기 좀 더 좋냐라고 봤을 때 위에 거 이겁니다. 이게 상승하는 데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꼭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 돌파의 개념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세력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수세, 매도세, 세력이란 이렇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들 보시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돌파를 할 때 세력들은 손절 따먹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손절을 따먹으려면 이 전저점 부근에서 돌파를 하고 나온 이러한 소파동들이 상승할 때는 좀 더 확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전고점을 만든 고가가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의 위쪽에. 물론 이제 상황이 틀어지면 이제 아래쪽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보는 기본 개념. 자, 그런데 돌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돌파를 안 하고 이렇게 만들고 올리겠죠. 물론 제가 이제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파동을 만들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간결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은 건데, 뭐 이렇게 왜 직선을 안 가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돌파를 한 경우하고 지금 같은 경우 돌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를 한 경우가 좀 더 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중파동, 여기가 소파동으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녹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내려오다가 전저점도 많이 못 미쳤는데 이러고 있더라. 전저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많이 이렇게 못 미쳤을 경우, 이러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시 재생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돌파를 하긴 했는데 너무 깊게 돌파했어. 이런 경우 올라가도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전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높이에서 이러한 파동을 만든 경우, 또는 너무 깊게 돌파해서 만든 경우는 우리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근방에서 놀아라 이거죠. 이렇든가 이렇던가.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좋냐라고 하면 돌파한 경우가 좀 더 확률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만들고 전저점을 돌파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림만 이렇게 알려주지 말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이런 그림이라면 어디서 매수하냐면 여기 이제 내려오는 사이에서는 물론 양봉 음봉이 좀 섞여 나오겠지만 그 다음 올릴 때에는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양봉 하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시가 매수 되겠죠. 꼭 시가 매수일 필요는 없는데 이 양봉을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 매수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꼭 시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양봉이 어떤 양봉일 때 매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 양봉이 양봉은 양봉인데 양봉팽이다 이러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 위아래 꼬리가 있는 양봉이라든지 상승 캔들이죠, 힘 있는 상승 캔들을 만들었다든지, 어쨌든 큰 캔들로 이런 양봉들이 나왔을 때 시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뭐 꼭 시가 매수가 아니고 약조정식 매수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일단은 올린다. 올려서 정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올려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가 매수한다면 수익을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전에 이러저러한 큰 흐름들을 읽은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보고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올렸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구성되는 캔들을 보고 꼭 여기가 아니고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올라오자마자 청산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경지? 이전의 흐름들을 읽혔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걸 읽으려면 이전의 흐름 캔들군 뭐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일단 내가 매수 진입을 했을 때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손실은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손실 보지 말고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손절을 뭐 예를 들어 이만큼 뒀는데 수익이 이만큼 발생을 했을 때 여기는 손절을 여기다 끌어놓는 거죠. 그러면 시가에 있는 본절까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손절을 옮겼을 때 재수없어 봐야 본절이다.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볼만 하는 거죠. 손실 날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재수없어 봐야 본절이면 일단 매수하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몰빵한다? 몰빵 하실 거면 강원랜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먼저 올린다라는 거로 봤을 때는 손실이 안 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수익으로 좀 간다라는 개념인데, 그럼 이 수익으로 간다는 개념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도 일단 70% 이상이면 진입을 합니다. 근데 80%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이거겠죠. 손실도 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내가 진입하고 나면 양봉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전 흐름이 사실은 상승세가 좀 더 유리해요. 그러면 하락세하고 상승세가 있다라고 하면 상승세가 유리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상승을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하락세에서는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락세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돌파가 나오면 양봉 나오고 이런 양봉인지 확인하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거의 뭐 최저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거의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최저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매수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하려면 상승세가 좀 더 유리하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 반대도 있습니까? 예, 있겠죠. 그게 뭐예요? 매도세. 매도세죠. 매도세 관점으로 보시자고요. 자, 매도세. 이 매도세 관점으로 볼 건데, 얘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매수세가 80% 확률로 일단은 수익을,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80%라고 하면, 매도세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 50%밖에 수익을 안 안겨줘요. 그러니까 반반이죠. 아니면 좀 낮아진다면 40%? 40% 정도의 확률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거 반대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전고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전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했을 때 여기 전자점을 돌파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는 상승세보다는 하락세가 좀 더 유리하겠죠. 하락세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뭐가 나오고 전저점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러한 파동이 나오면 매도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내려서 돌파를 하면 여기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 이만큼 내려야 될, 이만큼 최소한 조정 이만큼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내려오고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면 내려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일 때 매도를 쳐야 돼요. 음봉인 거 확인하고 매도를 딱 쳤는데 그 다음 바로 양봉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라는 얘기죠. 재수없으면 40%까지도 가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완전히 매수세의 같은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되셨나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이런 상황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전고점을 앞두고 이러고 있다. 이 상황이면 내리는 것보다는 다시 또 물리거나 아니면 보합이 올 가능성이 높죠. 안 좋죠. 그리고 돌파를 하겠는데 너무 깊게 돌파해서 이러고 있더라.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상승세에도 그랬잖아요. 깊게 돌파해서 나오더라.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얘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되셨나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매수세보다는 매도세의 반대 개념이긴 한데 매도세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제가 차트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대략적인 설명은 좀 끝난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빠밤. 자, 골고루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건 매수편. 매수에 관련된 것만 쭉 볼 겁니다. 주식 차트고요. LG 디스플레이 주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차트는 제가 뭘로 보고 있죠? 주봉으로 봅니다. 자, 얘는 잠깐 이쪽으로 좀 치울게요. 주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가 전저점이 맞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저점이고 중파동이죠. 그리고 파동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드는 상태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요거 좀 돌파를 했죠. 매수편.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자 여기 뭐 볼게요. 보시면 양봉이 있는데 이 양봉이 힘이 없어요. 그죠? 이 정도 양봉이면 충분하죠. 이런 데 매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 이런 데서 청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약간의 보합이 있긴 했는데 이런 자잘한 보합은 괜찮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고 내려왔지만 내려오던 말던 우린 그게 알바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손실을 안 보고 일단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거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주식 차트가 이제 차트가 이번에는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고려 아연이죠. 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죠? 저는 차트쟁이가 차트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상승을 하다가 사실은 뭐 이제 보합 뭐 좋은데 뭐냐면 돌파를 했죠. 이거 중파동 맞죠?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종고처까지 못 갔잖아요. 하지만 일단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흐름을 못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 양봉 그죠? 위아래 꼴 있지만 이 양봉 바로 매수 가능하죠. 손실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드뭅니다. 일단 수익은 내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본절에 걸렸겠죠.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올라가다가 이전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면 얼마 못 가서 끊고 나와야지. 이것도 가능해지는데 아직 못 보시니까 그래도 손실은 안 본다라는 거.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차트 볼게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자, 얘는 보시면 저점 돌파를 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돌파를 하고 이제 이 돌파한 근처에 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보 좀 돌파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이건 이전으로 보면 아주 큰 상승세에서 내려오다가 하락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이죠. 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 매수는 어디서? 이 양봉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잖아요. 이런 거 잘 봐두세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고 이제 어디냐면 여기겠죠. 점을 만들고 돌파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깊게 돌파하긴 했어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때 이 양봉 그 다음 매수 가능하죠. 그러면 이 정고점까지는 돌파를 하겠죠.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아닙니까?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하고 이쁘죠.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매수세가. 이런 거 잘 받으면 좋죠. 중파동, 소파동, 이렇게 중파동, 소소.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차트도 볼까요? 자, SK텔레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실패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는 사실은 중파동, 대파동으로 보기는 조금 많이 크죠. 돌파를 했어요. 먼저 꼬리로만 돌파했다. 뭐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그 벌써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 언제죠? 하여튼 한 몇 개월 전에도 뭐 이런 뭐 꼬리로 돌파한 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파동 치고는 상당히 많이 커요. 그죠? 하지만 매수를 했는데 실패라는 건 바로 내려간 건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정고점 돌파를 하진 못했죠. 그래도 수익은 좀 안겨주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끌면 끌수록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이 양봉에서 매수했겠네. 그쵸? 그래서 매수하면 바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긴 했지만 수익을 못 주고 결국에는 뭐 이제 본절을 당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얘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기를 보면 되죠. 던졌죠?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올리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는 이번 패턴하고는 상관은 좀 없긴 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은 캔들로 막 깨작깨작 올라간 애들이 상당히 무서웠고 매수세, 상승세가 아주 굉장히 강한 경우다라고 했죠. 지금 이 경우에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런 애들.
그리고 45도로 올라가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큰 흐름이 생겨서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고 다시 또 올리는 척했다 떨어질지 이건 아직은 몰라요. 그죠?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간 애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왜 여기서 뭐 준이가 말한 대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아니면 또 올라가다 이렇게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왜 이러고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이게 차트 흐름 볼 줄 알면은 이거 돌파하고 여기서 청산할 이유가 없죠. 더 가져가야 돼. 더 흐름을 모른다면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뭐 각도로 뭐 각도가 진 건 아니고 거의 뭐 45도 비슷하게 가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승세가 좀 더 강하다, 상승세가 강하다, 이렇게 이참에 맥쿼리 인프라 종목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오리온입니다. 얘는 주봉으로 나타냈더니 이게 차트가 전부더라고요. 아무튼 얘도 지금 어떠냐면 일단 중파동으로 돌파를 했죠. 중파동 맞죠? 소파동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4월이고 이제 5월, 지금 5월이잖아요. 아직 주봉이라 몇 개 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리온을 어디선가에서 진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니까 얘는 뭐 거의 얼마죠 이거? 13만원? 이건 뭐 돌파할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지금 흐름상은 돌파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아무튼 얘도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냐? 내리고 양봉 나왔을 때 큰 양봉이라 했어요. 그쵸? 일단 매수입니다. 손실 안 받겠죠. 이거 내려왔을 당시에는 본절 가까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손실을 안 받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현대모비스네. 현대모비스 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돌파를 하고 중파동이죠. 분명은 소파동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양봉 나오면 매수 이거였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양봉 나오면 매수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 양봉 너무 작죠. 하다못해 이 양봉 다음에 매수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바로 올라와서 이런 데서 충분히 청산을 할 수 있었겠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청산하는 게 좋아요. 네, 이 가격대 건들면 일단 무조건 나오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주봉이고요. 얘는 어떠냐면 이렇죠? 전지점 돌파했어요. 아주 완만하게 파동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양봉으로 사실 매수할 만한 데가 없죠. 양봉이 너무 작아서 최소한 지금 이 캔들, 그러니까 이 흐름상의 캔들의 사이즈로 보면 이런 양봉 같은 게 최소한 이런 게 여기서 나왔으면, 그죠? 여기서 나왔으면 바로 매수도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할 게 있죠. 만약 매수 못했다라고 하면,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지금 이만큼 급등했으니까 이 당시 여기는 캔들군이 작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급등하기 전 걸로 갔을 때 이거를 보던 시점에서는 아마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라면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면요, 이게 거의 이제 수직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나요? 이거 모르긴 몰라도 이게 상승을 하다가 뭐 파동 이렇게 만들고 옆으로 계속 긴다라면, 일정 부분 긴다라면 올렸다 떨어지던가, 그죠? 바로 떨어지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해서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저점을 깨고 올리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은데 그 힘이 이렇게 수평으로 계속 오른 동안 가면 이런 정고점 돌파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너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사실은 급등을 하고 그것도 오히려 살짝 보합 갔다가 다시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장대으로 내려오고 또 지극히 정상인데, 아무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전저점을 돌파하고 이런 파동 만들어서 양봉이 나와서 현재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 가능한데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모습이라면 여전히 들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시면 저 이제 실패라고 써놨죠? 저 실패예요. 근처도 못 와서 실패라고 했나? 자, 얘 보세요. 중파동이죠? 그리고 소파동까지 잘 만들어서 이 양봉에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얘는 좀 안타깝죠. 이게 아까 그거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고 이런 식으로 깨기 시작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자꾸 높아지죠. 많이 하락을 하겠죠, 이런 거. 아무튼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목표하는 목표가는 가지 못했지만 얘도 어떠냐면 일단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일단 바로 내려가지는 않죠. 예, 일단은 먼저 올린단 말이에요. 얼마가 됐든. 제가 말한 이 실패는 정고점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죠? 옆으로 가더라도. 그걸 못하니까 그걸 돌파하고 옆으로 계속하면, 아, 위험하다라고 감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주식은 끝났고요. 자, 해외 선물입니다. 골드 차트예요. 자, 이런 경우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저점을 돌파하고 중파동이죠. 소파동이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또 하나의 소파동 만들고 올라갔어요. 아무튼 이런 현장 양봉 나오고 매수, 그죠? 물론 이 사이에 아주 긴 위아래 꼬리가 있는 아래 꼬리 좀 많이 긴 양봉 팽이 같은 게 하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손절은 여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 안 닫고 가는 거죠. 뭐 이제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이런 데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성산하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상승이 강한 건데,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 60분 차트입니다. 어딜까요? 이번에 중파는 여기겠죠? 중파 돌파하고 이번 어때요? 깊게 돌파했어요. 깊게 돌파해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뭐 다행히 뭐 급등도 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버텨야죠.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버텨야 되죠. 하지만 정고점까지는 못 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일단 매수를 하면 현장에 한번 나오고 매수를 하면 바로 손실을 주진 않는다 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매수하기 좀 힘들고 이 양봉 매수를 했겠네요. 그죠? 그럼 어쨌든 이 파동 저가에 떨어지는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절을 잡아야 되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차트도 골드입니다. 골드죠. 이번에는 전저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전저점이 여기 있고 여기는 지금 이런 파동 만들었지만 이게 중파동으로 여기가 전자점 될 수 없죠. 전자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왜 전자점 인식할 수 없냐? 지금 파동이 이렇잖아요. 여기를 지금 이게 전자점으로 보기가 상당히 애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전자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시면 안 되고 전자점은 여기에요. 이건데 일단 뭐 여기에도 이렇지만 파동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소파동을 만들었죠. 여기서 그럼 이게 소파동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매수 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죠. 사실은 여기에 이 파동이 이쁘진 않은데 되게 좀 힘들게 돌파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게 지금 아마 이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계속 시간을 많이 끌었을지 않을까. 예.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그런 다음에 또 뭐 급등하던가 또는 급락하던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얘도 해외 선물 골드 차트고요. 얘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 자 매수세 개념을 봤을 때는 돌파를 했죠. 이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 구성하고 있는 파동들이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중파동 만들고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양봉이라면은 만들고 이 양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최소한 이런 양봉에서 매수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돌파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전저점을 꼬리로만 돌파했죠. 항상 꼬리로만 돌파한 거는 좀 찝찝해요. 꼬리로만 돌파한 건. 그러니까 가격대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대를 돌파한다는 개념은 맞지만 얘는 그 몸통으로 돌파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락세에서 전저점 만들고 꼬리로만 돌파하면 상승 조정 주더라도 재하락한다 이거였잖아요.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재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재하락한다는 관점이고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중파동을 만들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모르고 있죠.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죠. 이런 거는 실시로 여기니까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해외 선물 얘기였고요. 골드. 자,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중에 이제 미니 S&P 500입니다. S&P 500. S&P 500은 어디에? 여기에 있겠죠? 좀 만들고. 이것도 이쁘죠? 되게 급락해서 별거 막 다 떨어질 것 같지만 이런 차트 되게 이쁜 차트예요. 그래서 어디? 정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시간 매수 포인트는 어디? 이양봉도 괜찮고 이양봉도 괜찮죠? 예. 음봉으로 나왔다가 양봉으로 나와서 큰 캔들이 나오면 시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입니다. 가스인데 자 얘는 어디가 맞을까요? 이거죠 이거. 이건데 잘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너무 깊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고서 만들었어. 이런 애는 뭐 이렇게 물론 이거 생각보다 조정 많이 준 건데 조정 주더라도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쵸? 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했어. 손실은 안 받겠네 그죠? 쭉쭉 올라가 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대충 이런 데서 끊고 나와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니까. 예, 내추럴 가스 그렇고요. 자, 내추럴 가스 하나 더 있죠? 얘도 보면 중포동 만들고 생각보다 깊게 하락했어요. 그쵸? 그리고 양보 이렇게 훅 줬을 때 일단 매수 이 끝에 손절은 여기니까 그쵸? 그러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손절을 내가 지금 매수했던 본절가로 옮기는 거죠. 그럼 물론 여기에서 올리다가 내려오면서 본절 여기서 당했겠네요.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바로 손절 안 본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여기 있죠.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 매수 가능하겠죠. 정고점은 여기 있지만 뭐 이쯤 되겠네요. 이게 너무 손절을 낮게 잡으면 여기 손절 당할 수도 있겠죠. 안 당했으면 수익을 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 손절을 너무 이 꼬리에 바로 밑에 두면 손절 당했을 거고요. 그쵸? 어쨌든 내가 매수한 시점에는 바로 손실을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X 마진 거래 호주 달러 호달입니다. 호달도 마찬가지죠. 어디 있나요? 여기 그죠? 돌파하고 이렇게 더 올리면 이게 매수를 좀 하기 힘들겠다 그쵸? 왜냐면 큰 캔들이 안 나왔어요. 기본값이 뭐냐면 큰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건데 지금 뭐 한 이 정도 사이즈? 이런 게 한 방에 탁 나왔다 보면 묻지마 매수 딱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 애가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이건 아니죠. 네, 일단은 수익은 안겨준다. 물론 이것도 뭐 본절 당했겠죠. 그래서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게 좋아요. 본절 안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전히 똑같이 호달입니다. 얘는 분저점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분파동 만들고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장 캔들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한다. 근데 여긴 좀 어렵죠. 왜? 얘를 이렇게 볼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를 하더라도 매수하면 손절은 여기니까 이거를 단다라는 건 손절 너무 욕심내시는 거예요. 손절 거의 안 보겠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소파동으로 전저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이거는 좀 인정하기 힘들다. 전자제에 가까운 건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양봉이다. 현장 양봉 맞죠? 매수다. 이것도 수익은 냈다. 뭐 그 다음 더 올라가는 건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하는 파동 패턴은 이거다. 수익은 내고 보자. 이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달입니다. 유달인데는 뭐라고 하냐면 실패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건 파동 자체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해요. 전저점을 만들고 전저점의 근방에 있어야 되니까 파동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겠죠. 여기도 매수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죠? 큰 양봉이 없어. 큰 양봉이. 이 정도 되는 큰 양봉이라면 오케이 하고 매수할 텐데 애매한 양봉들이 이때 당시에 애매한 양봉들이 한 3개 정도 올라가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좀 부담스럽죠. 그냥 맞아. 만약에 또 셌다고 쳐요. 뭐 손질 당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다가 손질 놔둘 테니까. 근데 확률상은 정상적인 1분 차트라면 대부분은 수익을
안겨주는 쪽이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호주 달러. 얘는 여기죠.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많이 깊게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저하게 올라오는 거 양보, 여기서 매수 가능하겠네. 그죠? 그러면 이 정고점은 돌파를 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 호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딜까요?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이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얘는 이게 이게 뒤에 그림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차트를 좀 잘못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얘는 지금 어떠냐면 상승하기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상승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뭔가 걸치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경우 만약에 좀 뭔가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받다손 치더라도 얘는 일단 내려가니까 실패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도 그냥 퉁쳐서 보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성공으로 보기 힘들어요. 아직 뒤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좀 깊게 하락한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가능할까요? 여기서 매수 가능하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좀 더 줄이면 결국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큰 흐름도 뭐예요? 하락세란 말이에요. 하락세. 아까 제가 매수세 입장은 상승세에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만 알아도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죠. 흐름도 안 이뻐요. 그러니까 매수세로 봤을 때 흐름이 안 이쁘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스위스 프랑, 달프죠. 달프는 자, 보시면 달프는 여기입니다. 전저점 돌파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매수할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겠죠. 이 양봉의 매수. 그러면 얘는 손절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손절을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안 당했다라고 하면 예 가능하죠. 원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죠.